침전된 탄산칼슘은 주변의 시에일보다 더 단단합니다. 혹시 돌이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지금 나가시지 말고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약속드리건데 돌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하고 훨씬 더 흥미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돌이 평범한 모양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그중 어떤 것들은 아주 기묘한 형태로 자라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 것들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것들입니다. 바로 지구의 과거에서 온 믿기 힘든 15가지 암석 형성물입니다. 15위, 12사도. 호주 빅토리아의 그레이트 오션 로드를 따라 자리 잡은 12사도는 남대양에서 극적으로 솟아오른 석회암 기둥들의 경이로운 집합입니다. 이 놀라운 형성물들 중 일부는 높이가 최대 49m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바위들은 수백만 년 동안 강력한 파도와 거센 바람의 끊임없는 침식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 바위들은 원래 본토 절벽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바다가 굴을 파내고 그 굴이 아치로 변한 뒤 결국 무너지면서 이렇게 고립된 석회암 기둥들이 남게 된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12사도라는 이름이 1920년대에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붙여졌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기둥이 12개였던 적은 없고 실제로는 9개뿐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곳을 엄마돼지와 새끼돼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머튼버드 섬이 어미돼지를 상징했고 작은 기둥들이 새끼돼지들이었던 거죠. 세월이 지나면서 침식이 계속되었고 지금은 8개만 남아 있습니다. 특히 2005년 7월에는 한 기둥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장소의 연약한 본질을 잘 보여주는 동시에 이런 형성물들이 여전히 끊임없는 지질학적 과정에 의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기둥 밑부분의 평균 침식 속도는 연간 약 2cm로 앞으로도 고지달아 없어지면서 새로운 기둥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2사도는 거친 석회암과 남대양의 선명한 푸른빛이 대조를 이루며 정말 장관을 이룹니다. 특히 일출이나 일몰에 방문하면 숨막히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대의 빛은 석회암 위로 황금빛을 들이우며 전 세계 사진작가들과 자연 애호가들을 끌어들이는 그림 같은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14위, 울링위안. 중국 후난성에 있는 울링위안은 장엄한 사암 기둥들로 유명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곳은 26,000헥타르 이상에 걸쳐 있으며 약 3,000개의 사암 형성물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높이가 800m를 넘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은 마치 현실 같지 않은 초현실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울창한 숲과 깊은 협곡들이 어우러지면서 그 매력은 더 커집니다. 이 사암 기둥들의 기원은 약 3억 8천만 년 전 대봉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바다였던 곳이 점차 융기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과 물, 그리고 온도의 변화로 인해 침식되었습니다. 이 느린 과정 속에서 사암이 가늘고 우뚝 솟은 기둥들로 깎여나간 것입니다. 이 지역의 석영사암은 풍화에 강하기 때문에 이런 기둥들이 수직으로 곧게 서 있는 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기둥 중 하나는 아바타 할렐루야 산입니다. 영화 아바타에 등장한 뒤 세계적으로 알려졌죠. 높이가 1080m가 넘는 이 기둥은 영화 속 떠있는 산들의 영감이 되었고 지금도 팬들과 여행자들이 반드시 찾는 명소입니다. 울링위안 경관구역에는 여러가지 볼거리들이 있습니다. 장각의 국립산림공원, 스오시 계곡, 텐츠산, 야지 경관구 등이 각각 독특한 풍경과 경험을 제공합니다. 특히 장각의 국립산림공원에는 두 봉우리를 잇는 천연바위다리, 천하제일교가 있어 장엄한 절경을 볼 수 있습니다. 울링위안은 접근성도 좋습니다. 가장 가까운 도시는 장자제인데 항공, 철도, 도로 모두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자제에서 버스를 타면 바로 경관구역에 도착할 수 있고 케이블카와 엘리베이터, 잘 관리된 하이킹 코스를 통해 기둥들과 봉우리를 쉽게 탐험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좋은 시기는 봄과 가을입니다. 그때는 날씨가 온화하고 경치가 가장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13위, 드랑가르. 드랑가르는 페루 제도에 있는 아주 특별한 암석 형성물로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자아냅니다. 웅장한 천연아치와 우뚝 솟은 해식 기둥이 특징이며 바가르 섬과 티놀모르 섬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드랑가르는 두 개의 뚜렷한 바위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 스토리 드랑가르와 리틀 드랑가르라고 불립니다. 이 두 형성물을 연결하는 천연아치는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진 찍히고 가장 널리 알려진 명소 중 하나입니다. 이 놀라운 지질학적 특징은 수백만 년 동안 북대서양의 거센 힘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거친 파도는 화산기원의 현무암을 깎아내어 아치를 만들었고 해식 기둥들을 인상적인 모습으로 조각했습니다. 이 침식 과정은 지금도 계속되어 이 지역의 지형을 서서히 바꿔가고 있습니다. 드랑가르라는 말은 페로어의 드랑구르에서 온 것으로 해식 기둥을 의미합니다. 스토리 드랑가르, 즉 더 큰 기둥은 작은 기둥 위로 장엄하게 솟아 있습니다. 이는 페로 제도의 거친 해안선과 극적인 대비를 이루며 마치 자연이 만든 놀라운 조각품처럼 보입니다. 12위. 모에라키 바위. 뉴질랜드 코에코에 해변에서 발견되는 모에라키 바위는 아주 특별한 지질학적 현상입니다. 이 거대한, 거의 완벽한 구체 모양의 바위들은 해변을 따라 흩어져 있어 마치 환상적인 세계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줍니다. 각 바위는 직경이 최대 3m까지 자랄 수 있고 무게는 수톤에 이릅니다. 모에라키 바위의 기원은 약 6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바위들은 은결체인데 중심액 주위에 퇴적물이 오랜 세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쌓이며 형성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세프타리안 은결이라고 부르며 칼사이트, 석영, 때로는 백운석과 같은 광물들이 퇴적물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러한 퇴적층은 굳어져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구체 형태가 된 것입니다. 바위 표면에는 세프타리아라고 불리는 균열망이 드러나 있는데 이것이 독특하고 다소 다른 세상 같은 외형을 만들어줍니다. 이 균열은 바위가 건조해지고 수축하면서 거층이 갈라질 때 생겼습니다. 그 후 틈새가 광물질로 채워져 굳으면서 칼사이트 정맥이 된 것입니다. 침전된 탄산칼슘은 주변의 시엘보다 더 단단합니다. 마오리족 전설에 따르면 이 바위들은 조상들을 뉴질랜드로 실어 나르던 거대한 카누아라 아이투르가 난파했을 때 해안으로 쓸려온 장어바구니, 조롱박, 고구마의 자네라고 합니다. 이 신화는 이 자연경관의 문화적 맥락을 더해주며 방문객들에게 더욱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코에코의 해변 자체도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바위들은 모래사장 위에 놓여있고 밀물때는 부분적으로 물에 잠기기도 합니다. 방문객들은 이 고대의 바위들 사이를 걸으며 그 거대한 크기와 자연이 빚어낸 독특한 예술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식은 계속되기 때문에 절벽 위에서 새로운 바위들이 점차 드러나면서 자연의 솜씨를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11위. 아치스 국립공원. 아치스 국립공원은 미국 유타에 위치해 있으며 2,000개가 넘는 천연 석조 아치들이 있는 숨막히는 풍경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형성물은 델리케이트 아치입니다. 이 아치는 높이가 약 20m, 너비가 약 10m에 달하는 인상적인 규모를 자랑합니다. 라살 산맥의 그림 같은 배경과 어우러져 사진작가와 등산객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아치들의 형성은 무려 3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절 이 지역은 고대 바다에 잠겨 있었고 두꺼운 소금층이 퇴적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소금은 퇴적물 아래에 묻혀 암석으로 변했고 그 위에 압력이 소금을 밀어내면서 돔과 능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물의 침식이 표면을 점차 닳게 하면서 오늘날의 아치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꼭 보셔야 할 아치 중 하나는 랜스케이프 아치입니다. 이 아치는 북미에서 가장 긴 천연 아치로 길이가 무려 88m에 달합니다. 섬세하게 늘어진 모습은 스스로를 지탱하기에는 너무 연약해 보일 정도여서 방문객들에게 더욱 놀라운 광경을 선사합니다. 또 다른 인상적인 형성물은 더블 아치입니다. 이는 두 개의 아치가 연결되어 만들어낸 독특한 구조로 하나는 너비가 약 44m, 높이가 약 34m에 달합니다. 이곳은 등반 애호가들에게도 인기 있는 명소로 주변 풍경을 색다른 시각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치가 아니지만 파이어리 퍼니스 지역 역시 공원의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좁은 통로와 복잡하게 얽힌 바위 형성물들이 미로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며 흥미로운 하이킹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지역은 너무 복잡해서 공원 레인저가 직접 안내하는 투어가 자주 열리는데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탐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0위. 알나슬라. 알나슬라 암석 형성은 사우디아라비아 타이마 오아시스에 자리한 아주 독특하고 흥미로운 지질학적 특징입니다. 이 바위는 정확하게 두 쪽으로 갈라진 듯한 모습으로 유명한데 마치 누군가 레이저로 잘라낸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두 개의 바위 덩어리는 작은 받침대 위에 가볍게 놓여 있어 보는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이 바위는 주로 사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암은 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퇴적암이기도 합니다. 알 나슬라가 이렇게 갈라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일부 지질학자들은 바람 침식, 지각 운동, 혹은 온도의 팽창과 수축 같은 자연현상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오래된 단층선이 이 독특한 갈라짐을 만든 요인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이처럼 여러 이론이 존재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점이 오히려 알라슬라를 더 매력적인 장소로 만듭니다. 타이마 오아시스 자체는 수천 년에 걸친 풍부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중요한 교역과 정착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타이마는 청동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곳이며 아시리아와 성경 문헌에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 오아시스는 수많은 암각화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위 표면에는 고대인들이 남긴 그림과 비문이 새겨져 있어 이 지역의 긴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9위. 대리석 동굴. 파타고니아의 외딴 지역에 자리한 대리석 동굴은 숨막히는 자연의 경이로움으로 헤네랄 카레라 호수 위에 있습니다. 이 동굴들은 약 6,000년 동안 호수의 거센 물결에 깎이며 만들어진 다양한 색과 모양을 자랑합니다. 현지에서는 대리석 성당이라고도 불리며 단단한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이 동굴들은 청록빛 호수물이 수천 년간 조각해낸 작품입니다. 대리석 동굴은 크게 세 가지 주요 형성물로 나뉩니다. 바로 대리석 성당, 대리석 예배당, 그리고 대리석 동굴입니다. 각각의 바위는 소용돌이 치는 무늬와 선명한 색조를 보여주며 빛과 물이 만나 만들어낸 경이로운 장면을 연출합니다. 특히 대리석 성당은 우뚝 솟은 기둥들과 아치형 천장이 있어 마치 거대한 천연 성당 안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동굴 내부가 푸른색과 초록색으로 물드는 이유는 호수물에 들어있는 풍부한 광물질 때문입니다. 햇빛이 물을 통과할 때 대리석 벽을 비추며 눈부신 빛의 쇼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수위가 높은 봄과 초여름에는 배를 타고 동굴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 가장 아름다운 색을 볼 수 있습니다. 대리석 동굴을 방문하려면 꽤 먼 여정을 감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마을 푸에르토 리오트랑킬로까지 가야 하는데 이곳에서 보트 투어가 출발합니다. 호수를 건너는 여정은 다소 거칠 수 있지만 그 보상은 자연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작품 중 하나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트를 타고 동굴 사이를 지나며 항해할 때 방문객들은 바위의 거대한 크기와 자연의 솜씨에 감탄하게 됩니다. 또한 침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절벽에서 새로운 바위들이 드러나면서 자연의 작품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위. 칭기대 베마라.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칭기대 베마라는 끝없이 펼쳐진 석회암 바늘숲으로 그 규모가 무려 666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곳은 날카로운 봉우리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으며 일부는 높이가 45m까지 솟아 있습니다. 칭기라는 말은 맨발로 걸을 수 없는 곳이라는 뜻으로 바위들이 얼마나 날카로운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경이로운 풍경은 수백만 년 동안 비가 이산화탄소와 섞여 석회암을 서서히 녹여내는 침식작용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깊은 균열과 날카로운 첨탑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독특한 지형은 동굴, 협곡, 절벽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칭기대 베마라 안을 걷다 보면 마치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우뚝 솟은 바위 첨탑들은 좁은 길로 갈라져 있어 탐험하려면 밧줄이나 사다리가 필요할 정도입니다. 험난한 등반 끝에 도착한 전망대에서는 장엄한 전경이 펼쳐집니다. 사방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석회암 숲은 보는 이의 숨을 먹게 할 만큼 웅장합니다. 이곳의 생물 다양성도 아주 특별합니다.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자리한 덕분에 수많은 고유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첨탑 사이를 가볍게 뛰어다니는 여우원숭이 일종인 네켄 시파카가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식물과 곤충들도 서식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구역은 그랑칭기로 장엄한 석회암 바늘과 도전적인 하이킹 코스로 유명합니다. 여기에서는 대성당이라 불리는 거대한 동굴과 멀리까지 파노라마 뷰를 볼 수 있는 발코니 명소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7위. 데블스타워. 와이오밍의 평원 위로 장엄하게 솟아오른 데블스타워는 기단에서 높이가 265m에 이르는 인상적인 지질학적 단계입니다. 뚜렷하게 보이는 육각형 기둥 모양 때문에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데블스타워는 약 5천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용암이 지각을 뚫고 올라왔지만 지표면까지 도달하기 전에 식어 굳어버린 것입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주변에 더 부드러운 암석들이 침식되면서 단단한 기둥들이 도드라지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 타워의 독특한 모습은 냉각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암석이 식으면서 수축했고 그 결과 뚜렷한 기둥 모양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 기둥들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잘 정의된 것들 중 하나로 꼽히며 덕분에 등반가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공식적인 정상 등반은 1893년에 있었는데 당시에는 나무 사다리를 이용했습니다. 1938년에 개척된 더런스 루트는 지금도 가장 잘 알려진 등반 코스 중 하나입니다. 데블스타워는 여러 원주민 부족들에게도 중요한 장소입니다. 라코타, 샤이엔, 크로우 부족들은 자신들의 전설 속에서 이 타워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그들의 전설에 따르면 거대한 곰이 바위를 핥히어 지금 보이는 깊은 수직의 홈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베어 로지 혹은 곰의 집이라고도 불리는 이 장소는 여전히 원주민들의 영적 전통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타워 주변 나무에는 원주민들이 남긴 기도천과 제물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1906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곳을 미국 최초의 국립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1347에이커에 달하는 이 기념물은 하이킹과 야생동물 관찰을 위한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길은 타워 트레일로 타워의 기단을 한 바퀴 도는 약 2km의 순환 코스입니다. 데블스타워는 지질학적 문화적 의미뿐 아니라 1977년 영화 미지와의 조우에도 등장하며 대중문화에서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6위 만푸프네르 러시아 코미공화국에 손대지 않은 황야 깊숙한 곳에는 장엄한 만푸프네르 암석 형성물이 있습니다. 흔히 일곱 강한 남자들이라고 불리는 이 기둥들은 높이가 30m에서 42m까지 솟아있으며 러시아 북부 우랄 산맥의 풍경 속에서 초현실적인 장관을 만들어냅니다. 이 화강암 기둥들은 약 2억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퇴적암층이 엄청난 압력과 열을 받아 변형되면서 생겼고 이후 수천만 년 동안 주변에 더 부드러운 암석이 침식되면서 단단한 기둥만 남은 것입니다. 만시족의 전설은 이곳의 아름다움에 또 다른 의미를 더해줍니다. 민속에 따르면 7명의 거인들이 만시 사람들을 해치려 했고 신들이 그들을 벌로 돌로 바꾸었다고 전해집니다. 만푸푸네르를 직접 방문하는 일은 쉽지 않은 모험입니다. 워낙 외진 곳에 있어 접근하려면 힘든 도보 여행이나 헬리콥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스릭트브카르 지역에서 출발하는 전통적인 하이킹 코스는 길이가 약 180km에 달하며 완주하는 데 보통 6에서 7일이 걸립니다.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랄 산맥에 숨막히는 경관이 펼쳐지고 이 지역에 손상되지 않은 자연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도보 여행을 마친 이들은 말 그대로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드럽게 다른 화강암 기둥들과 울창하면서도 거친 산림 지형이 극적인 대비를 이루며 환상적인 풍경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곳은 다양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곰이나 여우, 그리고 황금독수리 같은 희귀한 새들도 이 지역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5위 자이언츠 코즈웨이 북아일랜드 해안에 위치한 자이언츠 코즈웨이는 정말 숨막히는 자연의 걸작입니다. 이곳에는 약 4만 개의 서로 맞물린 현무암 기둥들이 늘어서 있는데 그 모습은 보는 이를 압도할 만큼 독특합니다. 이 형성물들은 약 6천만 년 전 일어난 화산 폭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용암이 바다 쪽으로 흘러내렸고 식으면서 수축하고 갈라지면서 지금의 기둥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 기둥들은 4모, 5모, 7모 혹은 8모를 가지며 다른 세상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풍경에 매혹되었고 이와 관련된 전설도 전해 내려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아일랜드의 거인 핀 맥쿨의 이야기입니다. 핀은 스코틀랜드의 거인 벤도나이어와 맞서 싸우기 위해 바다 위로 다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마주하니 벤도나이어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핀은 급히 아내와 함께 아일랜드로 돌아왔고 그의 아내는 핀을 거대한 아기로 위장시켰습니다. 이를 본 벤도나이어는 핀의 실제 크기를 짐작하며 겁에 질려 도망쳤고 그 과정에서 다리를 부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전설은 지질학적 사실과 민속이 어우러져 자이언츠 코즈웨이의 문화적 의미를 더해줍니다. 또한 이곳은 지질학적 가치뿐 아니라 생태학적으로도 매우 풍부합니다. 짠 바닷바람에도 잘 자라는 해안식물들이 이곳에 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바닷고사리와 분홍빛 해안초가 있습니다. 주변의 바위 웅덩이와 절벽에는 다양한 해양생물과 바다새들이 서식하며 이곳은 야생동물 애호가들에게 천국 같은 장소입니다. 방문객들은 여러 하이킹 코스를 통해 이곳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즈웨이 코스트웨이는 그림 같은 해안을 따라 53km 이상 이어지며 장엄한 바다 풍경과 현무암 기둥들을 감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4위 아르볼데 페드라 아르볼데 페드라
즉 바위나무는 볼리비아 남서부 솔리 사막에서 발견되는 아주 특별한 암석 형성물입니다. 광활한 고산사막 한가운데 홀로 서 있으며 에두아르도 아바로아 국립자연보호구의 일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모양은 왜소한 나무를 닮았는데 높이는 약 7m에 달합니다. 주로 사암과 석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독특한 형태는 수많은 세월 동안 강한 바람이 모래와 미세한 입자를 실어와 바위를 깎아낸 결과입니다. 특히 바위의 밑부분이 계속 닳아 좁아지면서 넓고 울퉁불퉁한 윗부분을 떠받치는 받침대 같은 모양이 된 것입니다. 이곳은 해발 4,300m에 달하는 솔리 사막에 자리하고 있어 환경이 매우 가혹합니다. 극심한 건조함과 큰 일교차는 지금도 이 바위를 조금씩 침식시키며 그 형태를 꾸준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연약해 보이지만 아르볼데 페드라는 오랜 세월 동안 꿋꿋이 버티며 볼리비아 자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주변 경관 또한 장관입니다. 이곳은 다른 기묘한 암석 형성물들과 알록달록한 사막 토양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멀리에는 안데스의 눈 덮인 산맥이 배경처럼 자리합니다. 솔리 사막은 알티플라노 고원의 일부로 장엄한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가까운 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소금 평원인 살라르데 우유니가 있어 이곳을 함께 탐험하는 여행자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합니다. 3위.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 미국 유타 남부에 있는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은 후드라고 불리는 독특한 암석 형성물로 유명합니다. 후드는 길고 가느다란 암석 첨탑으로 수백만 년에 걸친 지질학적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브라이스 캐니언은 이름과 달리 전통적인 의미의 협곡이 아니라 고원의 가장자리가 깎여 만들어진 자연 원형극장들의 집합입니다. 후드의 형성은 약 6천만 년 전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이 지역은 호수로 덮여 있었고 강에서 흘러든 퇴적물이 진흙, 모래, 석회암층을 쌓아 올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콜로라도 고원이 융기했고 퇴적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물이 바위 틈으로 스며들어 밤에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암석이 갈라지고 떨어져 나가 독특한 후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얼음쐐기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이곳 바위들의 색은 철, 산화물 등 다양한 광물질 때문에 붉은색부터 흰색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형성물로는 큰 바위가 얹힌 좁은 기둥인 토르의 망치, 그리고 빽빽하게 모여 고층 건물 같은 모습을 한 월스트리트 구역이 있습니다. 브라이스 캐니언에서 가장 큰 브라이스 원형극장은 일출과 일몰 때 특히 장관을 이룹니다. 그때 빛과 그림자가 어우러져 후드의 생생한 색감이 더욱 돋보입니다. 방문객들은 나바오 루프 트레일을 따라 직접 협곡 속으로 들어가 후드 사이를 걸을 수 있습니다. 브라이스 캐니언은 독특한 동식물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노쇠사슴, 퓨마, 그리고 매 같은 맹금류들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브리슬콘 소나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중 하나로 일부는 나이가 1500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위. 웨이브록. 웨이브록은 호주 서부에 자리한 장엄한 자연의 작품으로 마치 거대한 파도가 부서지는 순간을 그대로 붙잡아 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높이는 약 15m, 길이는 무려 110m에 이릅니다. 하이든 마을 근처에 있는 웨이브록은 하이든 야생동물공원의 일부로 전 세계 관광객들과 사진작가들이 찾아오는 명소입니다. 웨이브록의 기원은 약 27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모양은 플레어드 슬로프 풍화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화학적 풍화와 물의 침식이 화강암을 깎아내면서 오늘날의 곡선 형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곡선은 특히 바위 밑부분에 더 부드러운 층이 먼저 침식되면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더 단단한 윗부분은 그대로 남아 마치 파도가 굽이치듯 오목한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바위 표면에는 검은색, 붉은색, 노란색 줄무늬가 세로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줄무늬는 비가 내리면서 철과 알루미늄 산화물 같은 광물이 바위 표면을 따라 흘러내려 생긴 것입니다. 덕분에 웨이브록은 한층 더 매혹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질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수천 년 동안 바둥 원주민들은 웨이브록을 신성한 장소로 여겨왔습니다. 그들의 전설 중 하나에는 무지개 뱀이 땅 위를 기어간 흔적으로 웨이브록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웨이브록 외에도 인근의 다양한 명소를 탐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프마는 하마라는 이름의 암석은 정말 하마가 입을 크게 벌린 듯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걸어서 금세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웨이브록 야생동물공원과 웨이브록 소금호수도 가까이에 있어
이 지역의 자연미와 다양한 동물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1위, 여왕머리 바위. 여왕머리 바위는 대만의 예류지질공원 안에 위치해 있으며 마치 여왕의 여벌구를 닮은 듯한 인상적인 모습으로 유명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자연 침식으로 형성된 이 랜드마크는 높이가 약 4m에 이릅니다. 이 독특한 형태는 차별적 풍화작용으로 생겨났습니다. 즉, 더 부드러운 바위의 기저부가 더 빠르게 침식되었고 상대적으로 단단한 윗부분이 남아 지금과 같은 여왕의 두상 모양이 된 것입니다. 여왕머리 바위는 예류고지의 일부로 바다 쪽으로 약 1.7km 뻗어 있는 좁은 반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고제는 버섯 모양 바위, 해식동굴, 벌집 모양 풍화무늬 등 다양한 지질학적 형성물들이 있습니다. 강한 바닷바람, 해양 침식, 독특한 지질 조건이 결합해 이 특별한 풍경을 만든 것입니다. 여왕머리 바위는 대만 자연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며 매년 수천 명의 방문객들을 끌어모읍니다. 고귀한 여왕의 옆모습을 닮은 형체는 사진작가와 예술가들에게도 매우 인기 있는 소재입니다. 하지만 이 자연의 걸작은 침식으로 인해 점차 형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간 약 1cm씩 높이가 낮아지고 있어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당국은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의 접근을 제한하고 첨단 기술을 이용해 침식 속도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주변에는 다른 흥미로운 바위 형성물들도 있습니다. 요정의 구두는 하이힐 구두를 닮았고 해조류 바위는 날아오르는 새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묘한 바위들이 공원의 매력을 더해주어 예류는 자연을 사랑하는 분들이 반드시 방문해야 할 명소로 꼽힙니다.